넷플릭스에서 네. 정말 글로벌하게 핫한 일본 네. 영화 하나가 있는데 그 일부 처음 부분 등장 복도에서 하잖아요. 좀 충격이 왔어요. 네. 첫 번째 등장했던 분 기억이 나는데 95년생 30살이라고 해요. 이런 타입들은 눈 밑뿐만 아니라 이 어떤 눈 처짐, 눈 사이즈 이런 눈 자체의 어떤 인상 정리가 회춘에 꽤 큰 역할을 해요. 안녕하세요. 아름다움의 진심인 남자 성형천재 윤태경입니다. 안녕하세요 원장님. 요즘 넷플릭스에서 네. 정말 글로벌하게 핫한 일본 네. 영화 하나가 있는데 네. 불량이는 혹시 보셨나요? 아, 저 다 못 봤고 그 일부 처음 부분 등장 복도에서 하잖아요. 딱 거기까지는 봤었어요. 좀 충격이 왔어요. 네. 사실 저도 보면서 여러 가지로 정말 일본이 신기하다 생각이 들었는데 맞아요. 네. 출연자분 혹시 나이가 혹시 어떻게 될지 한번. 이분이 맨 첫 번째 등장했던 분이죠. 네. 아, 그 임팩트 너무 세가지고 아직도 첫 번째 등장했던 분 기억이 나는데 저는 처음에 한 40세 정도 됐나 이 생각 좀 했었어요. 사실 이 출장이라는 출연자분인데 나이가 30살이고 불량이라는 출연자분들이 나이가 가능이 아, 안 간다 맞아요. 네. 이런 말들이 많더라고요. 맞아요. 그래서 저희가 오늘 불량연애 출연진분들 한번 얼굴 분석 해보려고 합니다. 아, 네, 좋습니다. 저도 안 그래도 이거 한번 찍어보면 좋겠다 생각을 했던 거여가지고 너무 좋을 것 같고요. 네, 첫 등장에서는 좀 무섭고 이런 이미지랑 다르게 다 매력적인 부분들이 있고 다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고 매력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은 순수하게 그냥 외모와 특징만 좀 분석하는 거지 실제 뭐 시술 여부, 성형 여부랑은 관계가 없다.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. 일본 불량연애를 보면서 느낀 게 진짜 나이가 가늠이 안 간다. 그래서 이 얼굴이 나이 들어 보이는 게 원장님 보셨을 때 좀 판단하는 기준이 있으실까요? 아, 네, 당연히 있죠. 생각보다 되게 단순하고요. 사람들이 누군가를 보고 나이 들어 보인다 이렇게 느끼는 거는 실제 나이보다 이 얼굴에서 먼저 보이는 어떤 피로감, 무게감 이런 어떤 처짐에 대한 신호들인데요. 병원에서 이 동안을 만들 때도 접근이 크게 다르지 않아요. 그래서 저는 보통 네 가지로 이제 정리를 하는데요. 일단 첫 번째는 가장 먼저 눈이 보이는 부분, 이 중안면에서도 가장 관건이 이 눈 밑이에요. 이게 다크서클이 됐건 뭐 눈 밑이 처졌건 눈 지방이 불룩 나왔건 고랑이 펴였던 결국 어쨌든 이 눈 밑이 뭔가 깔끔하지 못하면 얼굴이 자동으로 피곤해 보이고 피곤해 보이니까 뭔가 나이도 올라가 보이는 거예요. 그래서 화면에서는 이게 특히 더 과장돼서 보이게 돼요. 두 번째는 이 피부 결이랑 톤이에요. 일단 뭐 얼굴이 좀 어둡거나 뭐 모공이 도드라져 있거나 뭐 잔주름 있거나 뭐 특히 뭐 잡티, 뭐 색소 이런 것들이 섞여 있으면은 뭔가 거친 느낌이 들고 어두워 보이니까 연령대가 올라가 보이게 돼요. 남자 출연분들은 특히 메이크업이 더 없다 보니까 이 부분이 더 적나라하게 보였던 것 같아요. 세 번째는 그리고 이제 표정, 주름, 뭐 인상 이런 거예요. 그러니까 뭐 똑같은 얼굴, 똑같은 눈코, 똑같은 피부라도 미간, 이마, 눈가 이런 데들이 이제 뭐 무표정이고 뭐 환하고 이렇게 보이면은 인상도 더 세 보이고 그 자체가 더 성숙하게 느껴지게 되죠. 이건 단순하게 뭐 잘생겼다, 못생겼다 이런 게 아니고 인상에서 풍기는 그런 문제예요. 마지막은 이제 네 번째가 실제로 이 처져 있는 거, 그 어떤 라인, 무게감 이런 것들인데요. 제일 대표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팔자, 입가 이런 것들 많이 생각하실 수 있고요. 또 턱선, 턱밑 이런 것들이 뭐 처지거나 각져 보이고 혹은 눈썹이 처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뭉쳐 보이면 다 얼굴 중심이 내려가게 돼 보이고 나이도 더 들어 보이게 돼요. 특히 턱선이랑 나이랑 연관을 못 짓는 분들이 많은데 턱선이 날렵할 때보다 흐려지게 되면은 남자들은 확 갑자기 더 어른스럽게 보이게 돼요. 그래서 오늘은 이 네 가지 눈밑, 피부 그리고 어떤 표정 그리고 처짐, 라인 이런 것들 관점으로 이 출연진들 5분들 보면서 병원에서 어떤 시술이나 수술로 이분들을 더 젊어 보이게 만들 수 있을까 한번 말씀드려볼게요. 이분은 나이를 몇 번을 봐도 자꾸 적응이 안 되는데 95년생 30살이라고 해요. 이분은 딱 봤을 때 이 얼굴의 기본 프레임이 굉장히 좀 단단하다 이런 게 있죠. 그래서 어떤 소년미 이런 것보다는 형님미 이런 쪽인데요. 이건 본인만의 분명한 매력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 컨셉이랑도 잘 맞는 건데 이런 프레임들이 이제 한 가지 특징이 있죠. 얼굴이 강한데 눈이 상대적으로 작거나 졸려 보이면 그 대비 때문에 인상이 더 피곤해 보이는 쪽으로 확 기울 수가 있어요. 실제 이 측정을 보면은 전체 인상에 비해서 눈이 조금 작은 편이고 눈 뜨는 힘이 딱 봐도 약해 보이고 눈매도 마침 처져 있어서 졸려 보이는 느낌이 잡히는 컷들이 꽤 돼요.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이 선글라스를 자주 쓰는 것도 어느 정도 이런 인상 밸런스를 본인이 좀 커버하려는 좀 습관일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. 그래서 이런 타입들은 눈 밑뿐만 아니라 이 어떤 눈 처짐, 눈 사이즈 이런 눈 자체의 어떤 인상 정리가 회춘에 꽤 큰 역할을 해요. 그래서 만약에 실제로 진료에서 확인했을 때 이 눈 뜨는 힘이 많이 부족해서 눈매가 처지고 졸려 보이는 인상이 강하다 그러면 이
눈매 교정을 통해서 눈 뜨는 힘을 개선을 해주게 되면은 눈매가 굉장히 또렷해지면서 정상 컨디션의 얼굴처럼 보이게 만들 수 있어요. 또 이 측장 같은 강한 프레임은 쌍꺼풀을 두껍게 만드는 것보다는 과하지 않게 속쌍꺼풀 라인으로 얇게 정리해주는 것이 훨씬 자연스러워요. 남자 얼굴은 어떤 티나는 라인 이런 것보다는 눈 뜨는 인상이 바뀌는 게 훨씬 중요해요. 물론 여기서도 전제가 있는데요. 눈매 교정이든 뭐 속쌍꺼풀이든 사진만 보고 결정한 거는 당연히 좀 위험하고, 실제로는 이 눈꺼풀 피부 두께라든지 뭐 안검하수 여부 혹은 눈 뜨는 근육의 힘이 떨어지면은 이마로 눈 뜨는 습관들이 있거든요.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필요가 있어요. 그리고 이분은 이 눈 밑에서 그늘 잡히는 컷이 있으면은 그 순간 얼굴 전체가 확 피곤해 보이면서 나이가 확 올라가 보이는데요. 이 눈밑 신호는 단순히 다크서클이라고 뭉뚱그리기만 하면 안 되고, 실제로는 꺼짐이 문제인지 혹은 지방 볼록한 게 문제인지 아니면 둘 다 복합적인 건지에 따라서 접근 방법들이 다 달라져요. 이 꺼짐이 문제면은 볼륨을 보수적으로 어쨌든 보충하는 방법으로 가야 돼요. 근데 이 눈밑은 그럼 필러부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, 필러는 좀 단점들이 있어요. 일단은 필러가 퍼진다는 점들도 있고 틴들 현상이라고 오히려 더 푸르딩딩하게 보이는 것들도 있어요. 그래서 필러같이 간단한 방법보다는 좀 더 숙련된 방식으로 좀 수술적으로 접근한 걸 추천해 드리고 싶고, 그래서 지방 재배치를 하면서 뭐 지방 이식 이런 걸 병행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. 또 반대로 지방이 볼록해서 그림자가 생긴다 그러면은 이건 채울 게 아니라 오히려 볼록한 거를 정리해서 평평하게 만들어야 돼요. 이게 바로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이고, 이런 분들은 눈밑 지방 재배치만 해도 굉장히 딱 깔끔하게 확 밝아질 수 있어요. 복합형이면은 이제 상담에서 뭐 피부 탄력, 두께 뭐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봐서 재배치로 해결할지, 이식이 필요할지 혹은 뭐 늘어짐에 대해서 하한검이 필요할지, 또 이거에 대해서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. 마지막으로 이 측장처럼 이 프레임이 좀 강한 타입은 피부 결이 거칠어 보이면 그 자체로 연륜이 확 붙어요. 그래서 모공이나 요철이 조금만 보여도 확 늙어 보이게 돼요. 그래서 이런 분들은 피부 관리는 일단 기본적으로 톤을 좀 밝게 화이트닝 계열로 좀 뭔가를 했으면 좋겠고, 시술적으로는 뭐 RF 니들이라든지 프락셀 레이저 이런 것들로 좀 결을 좀 더 잡고 토닝, 잡티 이런 걸로 좀 깔끔한 인상, 이런 피부를 만들어주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. 거기에 더해서 좀 더 광은해서 좀 밝게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스킨 부스터 같은 걸 하게 되면은 좀 더 관리된 얼굴로 읽힐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이런 인상 자체가 단단한 타입은 미간에 힘을 좀만 줘도 무표정에서도 굉장히 환한 인상처럼 보이면서 더 성숙해 보여요. 그래서 이마 보톡스로도 주름 관리도 좀 해주시고, 그리고 얼굴형 자체도 단단하기 때문에 다각도 보톡스로 여기를 좀 더 갸름하게 만들어주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. 특히 이런 단단한 얼굴형의 분들 중에서도 중년 남성 혹은 술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 귀 쪽도 같이 부어있어서 사각턱이 더 커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, 이런 분들은 이 귀 밑 침샘 보톡스까지 몇 번만 맞아줘도 여기가 확 갸름해지는 효과를 보실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갸름해지면은 턱선이 정리가 되니까 훨씬 더 어려 보이는 효과가 생겨요. 밀크 씨는 기본적으로 아직 어려서 22살 조금 놀라실 수 있는데 어쨌든 상대적으로 어려 보이죠? 얼굴에 일단 기본적인 볼륨감은 좋아요. 막 처져 있다 이런 느낌은 없이 전체적으로 이제 볼륨감은 좋은데 특정 포인트가 좀 나이를 올려 보이게 만드는 것 같아요. 일단 눈부터 보시면은 눈이 좀 작고 눈꼬리가 살짝 처져 있어요. 그래서 카메라 각도나 컨디션에 따라서 또렷함보다 피곤함이 좀 먼저 잡힐 수 있어요. 남자는 아까 제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눈이 또렷해야 더 어려 보이고, 눈이 처져 보이면 금방 성숙해 보여요. 물론 눈 크기도 중요하긴 한데 실제 눈 뜨는 힘이 총명하게 뜨느냐, 그리고 눈꼬리 라인이 인상을 훨씬 더 좌우하게 돼요. 이분은 코도 좀 나이 들어 보이게 돼요. 굉장히 크고 매부리도 있고 살짝 처져서 길어 보이고 복고까지 있어요. 얼굴형 같은 경우에는 볼륨이 좋아서 이제 장점이 크긴 한데, 이런 볼륨이 오히려 너무 빵빵하면은 팔자가 더 도드라져 보일 수 있어요. 그래서 실제로 젊은 분들 중에서도 팔자주름 저는 해결하고 싶어요 중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처져서가 아니라 이 앞볼 빵빵한 분들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. 그리고 이제 피부 쪽, 이런 분들처럼 여드름 흉터도 있고 좀 잡티처럼 중간중간 있게 되면은 메이크업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는 이제 조명 받으면은 얼룩톡톡하고 요철도 바로 드러나서 훨씬 거칠고 성숙스럽게 읽힐 수밖에 없어요. 그러니까 이게 밀크는 얼굴이 전체적으로 막 처져 있는 이 전체적인 노화가 아니라 중간중간 코도 좀 길고 눈에서 좀 처지고 뭐 팔자, 피부결 이런 것처럼 조목조목들이 합쳐져서 나이를 올려 보이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병원에서 보완한다면 이런 분들은 방향성이 굉장히 명확하죠. 피부는 여드름 흉터 치료, 그리고 얼룩덜룩한 거 이런 걸 레이저 같은 걸로 좀 해결을 하시고, 스킨 부스터 같은 걸로 마침 수분감과 탄력도 주면은 일석이조죠. 이거 팔자주름 이게 참 근데 어려운 거예요. 이런 분들이 오히려 여기가 꺼졌다고 지나치게 필러 같은 거 빵빵하게 채워주면 오히려 중안면부가 원숭이처럼 길어 보이고 좀 둔해 보일 수 있어요. 그래서 이런 분들은 팔자를 막 무조건 채운다 이것만 보면 안 되고, 일단은 원인 분석을 뭐 볼처짐인지 입가 라인까지 동반됐는지 이런 거 일단 판단을 먼저 해서 팔자 자체에 대한 볼륨 중은 최소한만 채우고, 대신 볼이랑 입가 라인까지 종합
종합적으로 좀 타이트닝, 리프팅 시술로 좀 해서 전체적으로 좀 분산시키면서 리프팅한다. 이렇게 해야지 자연스러워지는 경우들이 많아요. 눈은 이제 또 작고 눈꼬리도 처져서 이런 분이 마침 본인도 눈이 자꾸 피곤해 보인다 혹은 눈 뜨는 게 무겁다 이게 고민이라면은 과하게 쌍꺼풀 만들다기보다는 속상으로 얇게 눈매를 좀 정리하면은 훨씬 좀 젊어 보일 거예요. 코는 길고 복코인 분들은 난 높이 욕심 없는데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. 높이를 유지를 하면서 처짐만 각도만 살짝 올려도 훨씬 젊어 보여요. 그게 이제 무보형물 코성형이고 막 실리콘 넣고 이럴 필요 없이 각도 조정만 해서도 충분히 젊어 보일 수 있어요. 다음 분은 태클 분이신데요. 이분은 인상 자체가 딱 보시면은 단단하고 좀 터프한 쪽이에요. 그래서 좀 남자답게 성숙한 얼굴. 사실 지금 나오는 분들이 다 좀 그렇긴 한데 많은 분들이 이제 아까 뭐 눈, 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동안 속에 보이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이 하관이에요. 그래서 저한테 상담받을 때 제가 가끔 억울한 것 중 하나가 제 경력이 벌써 16년, 17년에 향해 가는데 저 경력 별로 안 됐다고 여기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. 제가 좀 하관이 좀 짧아요. 제가 동안설인데 그래서 이분 보시면은 하관이 굉장히 넓죠. 그러니까 하관 넓은 분들이 기본적으로 좀 나이가 들어 보일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태클 씨 같은 경우에는 하관이 나이 들어 보이게 되는 결정적인 요인이고 사실 이런 분들은 참 난감한 게 이건 뼈대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려면 사실 양악 수술이 가장 드라마틱하긴 해요. 아니면 윤곽 수술로 다각도를 줄인다든지 해야 되는데 뼈 수술이 그래서 조금 두렵다.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하관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간단한 거는 이 사각도 보톡스예요. 사각도 보톡스랑 기미 보톡스를 해서 하관을 줄이게 되고 만약에 이 턱 근육을 많이 쓰는 분들이 있거든요. 그런 분들은 턱이 뼈대 이상으로 좀 발달한 경우들이 있어요.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톡스를 하게 되면 조금씩 줄어드는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. 그래서 이런 분들은 좀 하관을 줄이는 쪽으로 생각하면 되고 처져서 하관이 보인다? 그러면 리프팅 같은 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. 이분 같은 경우에는 하관이 넓은 건 또 넓은 건데 특히 윤곽선이 안 사니까 더 목까지 이어지는 것 같은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중턱 근육 묶기를 실리프팅을 하거나 흡입이랑 근육 묶기를 통해서 수술로 하게 되면 드라마틱하게 선이 확 생기면서 확 턱선이 사니까 훨씬 젊어 보일 수 있어요. 그래서 저는 태클 씨한테 하나만 추천해라 하면은 턱선을 살리기 위한 이중턱 근육 묶기를 추천드리고 싶어요. 다음 니세이브는 딱 보시면 아시죠? 약간 니폰 꽃미남 스타일이에요. 그래서 갑자기 앞선 분들 보다 보니까 좀 젊어 보이기까지 하는데 이번은 굳이 꼽자면은 저는 나이 들어 보니까 두 군데를 좀 꼽고 싶어요. 첫 번째는 코예요. 코가 흔히 말하는 이제 화살코인데 이게 코가 짧을수록 동안으로 보이고 내려가 있는 화살코일수록 더 나이 들어 보이게 돼요. 그래서 다른 건 막 다 괜찮은데 코만 각도 좀 올려주게 되면은 훨씬 더 잘생겨 보이면서도 더 젊어 보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.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런 분들 콧대 어느 정도 있으시거든요. 이런 분들은 굳이 실리콘 코 세우면 더 길어지기 때문에 무보형물 코성형으로 실리콘 안 넣으면서도 그냥 본인 연골로 콧끝만 살짝 세우고 여기 빈 곳만 살짝 채워주게 되면 자연스럽게 잘생기고 젊어 보이는 얼굴을 가질 수 있어요. 그리고 이번에 하나 더 꼽고 싶은데 골격들이 좀 발달이 돼 있어요. 뭐 지방 이식 같은 걸로 여기 조금만 더 부드럽게 만들어줘도 제가 봤을 때 훨씬 젊어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. 마지막으로 텐텐이신데요. 이분은 딱 봐도 앞에 분들과 다르게 젊어 보이죠. 딱 봐도 관리를 꽤 한 사람 티가 나는데요. 아마도 이 호스트는 직업 때문일 것 같아요. 피부톤도 굉장히 밝고 정돈도 잘 돼 있고 전체적으로 이분은 별로 노안 느낌은 별로 안 들어요. 근데 굳이 아쉬운 포인트 그러면 하나만 딱 잡자면은 이 화면에서 보면은 이 눈 밑에 그림자나 약간 선처럼 잡히는 컷들이 계속 보여요. 이게 사실 좀 정확하게 봐야지 이게 다크서클인지 아니면 실제로 눈 밑이 꺼졌는지 볼록한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막 대단히 큰 변화를 주기보다는 눈 밑을 깔끔하게 정리한다. 이것만 돼도 훨씬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볼록한 거나 그늘진다. 이거는 이제 환자분들이 시술부터 자꾸 찾는데 시술은 생각보다 여기는 효과를 보기가 어려운 부위예요. 그래서 이거는 수술적으로 눈밑 지방 재배치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면서도 가장 회복도 빠를 거고요. 눈밑을 단순히 과하게 채워서 막 빵빵하게 만든다. 이걸 걱정하시는 분들도 꽤 많은데 절대 그런 수술이 아니고 그늘지는 만드는 원인을 정리를 해서 필요한 이상만 싹 빼고 자연스럽게 회춘 효과가 나타난다. 이런 수술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눈밑만 정리만 되면은 훨씬 완성도 있어 보일 것 같아요. 오늘 5분 얼굴을 보면서 느끼는 거는 나이 들어 보인다는 게 꼭 노화가 심해서라기보다도 어떤 포인트가 먼저 튀어나오냐, 뭐가 부각되냐 이런 문제라는 거예요. 출장처럼 눈이 작고 졸려 보이면 피곤해 보이면서 나이가 올라가고 또 밀크처럼 아직 어려도 팔자나 피부끼를 먼저 잡히면 또 성숙해 보일 수도 있고 니세이처럼 전체적으로 잘생겨도 코가 길고 웃으면 화살코 확 부각되면서 나이 들어 보일 수도 있고 또 태클부는 턱선이 처져 있고 하관이 발달이 되니까 이것 때문에 나이 들어 보이고 텐텐 같은
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체 관리는 잘 돼 있는데 그늘이 조금 마이너스 요인으로 좀 더 나이 들어 보이고 컨디션 떨어져 보이게 될 수 있어요. 그래서 회춘을 할 때도 방향은 똑같아요. 얼굴을 완전히 갈아엎자 이게 아니고 피곤해 보이게 만드는 신호들을 정리를 해가지고 컨디션 좋은 얼굴로 보이게 만드는 거. 그게 눈 밑일 수도 있고 뭐 피부일 수도 있고 여기 턱선일 수도 있고 사람마다 우선순위가 다를 뿐이에요. 오늘 이야기한 시술이나 수술은 어디까지나 화면 속 얼굴을 기준으로 이런 방식이 저 맞겠다 정도로 말씀을 드린 거고, 실제로는 피부 두께나 뭐 지방의 형태, 뭐 처짐 정도에 따라서 방법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. 그래도 한 가지는 확실해요. 이 동안은 과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깔끔하게 정리하는 쪽이 훨씬 자연스럽고 오래갑니다.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, 좋아요, 댓글 부탁드리겠고요. 이상 성형천재 윤태경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